영화에서나 볼 것 같았던 기업 회장의 폭언, 폭행, 이른바 갑질이 현실에서도 참 여러 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현실을 반영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최근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부른 미스터 피자 회장의 갑질은 이 폭행건만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강매했다는 증언도 나와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또 다른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스터 피자 회장의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외식기업 MPK의 정우현 회장입니다. 몇 분 뒤 경비원이 나타나 잠긴 문을 열었지만 정 회장 측 직원들이 경비원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비원 황모 씨는 식당 안에서 정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무슨 항의합니까? 그 항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문을 닫은 걸 죄송합니다. 순간 다 주먹에 날라온 거니까. 경찰은 정 회장이 황 씨의 멱살을 잡고 때린 사실을 확인했고 정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경비원 폭행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도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정 회장이 가맹점들이 낸 광고비로 자서전을 제작하고 책을 강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자의 주재료인 치즈 거래 단계에서 정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를 추가해 폭리를 취하고 일부 가맹점주들에게는 막말,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이 정우현 회장에게 이제 9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한 상태인데요. 이번 경비원 폭행 사건, 이번 이 사건 먼저 다뤄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단순 폭행이라면 이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 CCTV에 나온 정황을 봤을 때 다중의 위력이나 2인 이상에 의해서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여러 증언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수사로 수사 결과 확정된 단계는 아니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이 주장만을 본다면은 이제 뭐 가맹점에서 낸 광고비로 이제 자서전 책을 만들고 또 그 책을 점주들한테 사라고 거의 강매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건 뭐 거의 그 본사 행포 그야말로 뭐 이게 맞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협의회가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겠죠. 그 주장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한다면 그 자서전을 강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형사상 처벌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협의회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한국 프랜차이즈업 가맹사업 쪽에서 대표적으로 주장되는 이제 그 부당한 행위로 이제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이제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식재료를 살 때 업체에서 카드 결제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걸 명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되는 부분이고 이 카드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이 MPK 회사 자체가 가맹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카드 결제를 안 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맹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 소지가 있고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말하면 현금 결제만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조세 부분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뭐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맹점주들이 이제 본사와의 뭐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네, 뭐 이렇게 불리한 뭐 행포를 당했네, 뭐 이래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뭐 이런 갈등 유형들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혹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그다음에 가맹금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뭐 피사에서도 문제됐지만 인테리어를 이제 갑자기 바꾸게 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경우와 네. 또 이번 사건처럼 원자재 가격을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유형의 갈등들이 이제 많이 사회 문제화 됐었고 그래서 좀 시정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유형들이 나타납니까? 그게 이제 뒤에서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에 지금 말한 모든 부분이 가맹본부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분들은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서 내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최근에도 또 이제 한 프리미엄 김밥 업체 가맹점주들이 이제 본사에서 원 재료비를 시중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판다. 이래서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 공정위에 신고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공정위에 신고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정거래법 혹은 이제 가맹 사업자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은 조항이 없고 이제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과징금 처분이 제일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막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좀 말씀하신 거에 추가인데요. 그 해당 그 프랜차이즈 이제 업체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계약서에 다 나와 있던 사항이다. 그거 다 읽어보고 계약했는데 그걸 갖고 갑질이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알고 보십니까? 선택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불공정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제 홈페이지 게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 계약서 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 식자재 비용, 포스 비용 등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가맹본부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계약에 따라서 이행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계약은 뭐 어느 일방에 유리한 이른바 그 불공정 계약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업의 발전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업소가 잘 돼서 그것이 프랜차이즈로 발전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횡포가 드러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징금을 받는 게 단가요? 아니면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형사상 처벌 규정이 가맹사업 공정의 법률에 는 없고요. 그 법에 따라서는 없고 과징금 처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처분인데 과징금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 과징금을 공정거래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다투고 법원에서 다퉜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조금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막강한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향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뭐 말하자면 갑을 걸린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도 잘 않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가맹점주에게 그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이의제기하신 분들은 이제 그 사업을 그만하신다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실제로 이의제기하신 뒤에 가맹 계약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가맹 사업자가 가맹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겪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면서 가맹점을 계속 또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자꾸 누적되고 쌓이고 드러나고 이러면은 결국은 뭐 프랜차이즈 우리 나라의 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이 뭐 불신 같은 게 계속 쌓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소비자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당해 회사가 주식이 좀 많이 내려간 점도 있었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가맹 사업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한국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중국이나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시작 단계에서 한국 내 이런 불공정 사례 문제라든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 회사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 혹은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나 입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그야말로 한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이제 서로 좀 상생하고 본사하고 가맹점주들하고 좀 상생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청사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은 취업준비 대학생이 잡혔습니다. 네, 이 학생이 다닌 대학 측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청사 보안도 문제지만 청년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